자,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죠. 비무장지대. 이곳에 정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민간인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마을인데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름하여 대성동 자유의 마을. 여기 얼마나 베일에 쌓여 있는 그 마을이냐면 일단 이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 출신 아닙니까? 못 여는 문이 없어요, 저는. 다 열었어. 막 그 해군 초계기 타고 독도도 가고 막 우리 기자들은 막 그러거든요. 못 여는 문이 있는데 한 가지 안 열린 문이 2주 동안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 대성동 문이 안 열렸어요. 내비게이션 안 나오죠. 안에 있는 거야, 안에. 400m는 근데 마을 기준이고 저 사람들이 농사 짓는 논이나 밭은 그거보다 더 가까워요. 가깝죠. 제가 그래서 대성동 마을이 얼마나 북한이랑 가깝냐를 소개할 수 있는 위성 지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노란 선이 군사분계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면 바로 북한이에요. 그렇죠? 요 군사분계선 안쪽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입니다. 대성동에서 군사분계선까지는 불과 4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성동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판문점까지 800m가 안 돼요. 아유, 가깝다. 예. 판문점도. 그리고 자 북한 땅 여기 기정동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정동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정동에서 대성동까지는 1.4km밖에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두세 정거장. 네. 진짜 가까운 거죠. 진짜 가까운. 달리기 시작하면 10분 안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빨리 뛰는 애면 5분이에요. 아. 성인 걸음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군사분계선 넘어갈 때까지 5분밖에 안 걸려요. 야, 걸음으로 뛰면은 400m면은 한 2분 정도면 그렇죠. 1분에서 2분이면 달릴 수 있다니. 철조망은 있던데 아까 보니까. 도보 5분이고 철조망도 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분계선이. 그냥 관념적인 개념으로서 군사분계선을 우리가 그어놓은 거고 일부 지역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지만 그냥 논밭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 예. 철조망 쳐져 있는 데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거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배달의 기수 같은 그 드라마를 보면은 네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조망 흔들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남방 한계선이에요. 맞아요. 1953년 7월 27일 종전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군사 분계선을 그었어요. 네. 그거는 관념적인 선이에요. 거기에 편말만 꽂았어요. 1292개의 편말만 꽂고 이것만 해버리면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짝 붙어 있으니까.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우리 빠지면서 완충지대 양쪽 4km 합쳐가지고 이걸 완충지대 비무장지대로 만들자. 북쪽의 철조망은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고 남쪽 철조망은 남방 한계선이에요. 대성동 마을이 이렇게 북하고 가까우면 뭐 사건 사고가 있지 않겠어요? 있죠, 있죠. 가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고 제가 가기 직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 내려온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안 넘어가요. 맨날 가는 밭이고 맨날 가는 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아는데 그걸 넘어가겠어요? 근데 언제 넘어가냐면 도토리 주다 넘어가요. 도토리 있다.
도토리가 그 당시에 98년, 99년에 그 큰 포대기 하나를 다 꽉 채우면 2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요? 그러니까 그게 꽤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농약도 안 치는 데니까 자연산 뭐 천연 멋쩌고 해서 대성동 도토리는 좀 더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도토리를 줬는데 허리 숙이고 도토리 보이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줍다 보면 잠깐 실수한 사이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안 넘어갔는데 북한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때 니네 넘어왔어 그리고 잡아가도 안 넘어갔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한 거죠. 서로 애매하니까. 아니 실제로도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있어요. 1975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5년. 예, 이건 비극적 사건이고 이른바 김세현 씨 납북 사건인데 1975년 8월이었습니다. 네. 한창 이제 농사일이 바쁠 때여서 대성동 주민들만으로는 안 돼서 외부에서 농사를 좀 도와주실 분을 모셨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 김세현 씨가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성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가보다도 논밭이 더 저쪽에 있어요. 북한 쪽에. 그래서 대성동 주민 A 씨랑 김세현 씨가 논에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8월 26일 대낮이었어요. A 씨가 막 농사일 하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김세현 씨랑 나랑 둘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인기척이지? 뒤를 돌아봤는데 무장한 북한군이 김세현 씨를 이미 북쪽으로 끌고 가고 있던 거예요. 우리 논이잖아요. 우리 논이지. 그래서 그걸 보고 A 씨가 바로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래서 유엔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 쪽에 이제 당연히 유엔사도 우리 정부도 북한 쪽에 김세현 씨의 남측 송환을 바로 곧장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유엔사의 제안은 이거예요. 니들이 자꾸 스스로 월북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김세현 씨를 다시 군사분계선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김세현 씨가 어디로 가는지 선택하게 하자. 이게 유엔사의 제안이었는데 당연하죠. 합리적이죠. 북한은 이거를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김세현 씨가 우리 북측이 좋아서 스스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러느냐. 그래서 결국 김세현 씨는 아직까지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하늘의 날벼락이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좌전에서 갔다라면 북쪽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직접 모시고 와서 그렇죠. 이 얘기 예. 들려줄게. 오히려 그게 더 맞아. 선전 효과가 그렇죠. 클 테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납북이라는 말은 전혀 모르고요. 이제처럼 북한을 찬양해서 네, 한국 사회에 한멸을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올라왔다 되어 있고요. 이제처럼 또 납북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올라온 사람들도 그 평양이라던가 이런 중심 지역에서는 못 살고 저희가 그 백대산 밑에서 살다 왔거든요. 저희가 사는 그런 동네를 올려보내는 위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지시가 옵니다. 어느 집에서 촬영을 할 거니 그날은 한복을 입고 와라. 그래서 가면은 이제처럼 막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중앙에서 사진 기자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북을 찬양해서 이렇게 왔고 현재는 동네 주변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장면들을 막 사진 찍어서 네, 진짜 거기 살고는 있어요?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환영해서 그쵸, 같이 어울리는 네, 것처럼. 이렇게 정말 화목하게 산다는 거. 우리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렇게 제목이 하나의 대가정일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75년도잖아요. 김세현 씨가 그 뒤로 목격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근데 이 대성동에 사는 주민분들이 김세현 씨를 목격했대요. 네?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북한에서 날라온 삐라를 통해서 김세현 씨의 소식이 담겨 있었는데 남조선에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김세현 씨가 우리 인민공화국에서는 대학을 다닌다. 이런 내용을 북한이 삐라로 만들어서 대성동 주민들한테 뿌린 거죠. 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세현 씨가 이 체제 선전용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강제로 끌고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겠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자기들이 체제 선전에 쓰기에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시에 김세현 씨가 실린 또 다른 전단지에 보면 김세현 씨를 머슴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1975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북한이 체제를 홍보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수를 뒀던 걸 보면 한국과 그러니까 남한과의 경제에서 이제 밀리는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음 해에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어요.